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걱정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다 부수고 나가면 어떻게 하지? 경매로 넘어간 집이니까 소유자가 나쁜 마음 먹고 집을 다 박살내놓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걱정들 말이죠. 제가 아는 지인분도 낙찰을 받고 나서 소유자인 전 채무자가 집에 있는 현관문, 샤시, 심지어 수도꼭지까지 다 떼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잔금까지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진상 임차인을 만나 고생한 이후로는 다시는 경매 안 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매 낙찰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봤는데 집이 완전 박살이 나 있다면 보자마자 멘붕이 올 겁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이 부서져 있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중한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받은 집이 완전 박살나 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는요,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를 제가 딱 10초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매는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주황색 박스를 봐주시면 되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는 낙찰 당일, 그리고 낙찰 당일로부터 7일 뒤인 매각 허가 결정일, 그리고 잔금 납부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은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낙찰받은 그 날로부터 7일 안에 우리가 경매를 불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받은 당일로부터 7일 동안에는요, 경매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경매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요, 경매 사건은 취소가 되고 내가 입찰할 때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요, 경매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에 맞춰서 부서진 집을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채무자, 점유자가 집을 훼손했다라는 걸 우리가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121조를 보시면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우리는 6번 사유를 활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낙찰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현저하게 훼손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절차와 프로세스를 다 도와주시거든요. 물론 소정의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 신청은 우리가 경매 그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 요거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경매 불허가는요,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 신청서는요, 법원 안에 있는 경매계에 가서 그 신청서 달라고 하면 주시고요. 우리가 그거를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물론 이 7일 안에 낙찰받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는 그 7일 안에 집의 내부를 확인해서 집이 부서진 걸 알 수 있어야 매각 불허가 신청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낙찰 받고 나서 그냥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점유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유자가 이미 집을 부수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직 부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좀 내가 강제 집행을 강행하거나 이사비를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협의를 안 해주면 집을 부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낙찰 받고 점유자를 만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드려요. 이렇게 매각 불허가 신청은요, 낙찰 후 7일 전까지만 가능해요. 7일이 넘어가면요,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7일 안에 낙찰받은 집이 부서져 있는 걸 확인 못하면요, 우리는 이미 결정된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취소 신청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분홍색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 신청은요, 낙찰 받은 지 8일째부터 최종 잔금을 납부하는 그 날까지 가능해요. 즉,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매각 허가 결정이 이게 됐잖아요.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잔금 납부 전에 점유자랑 잘 협상하셔가지고 집안 내부를 잘 보시거나 아니면 점유자가 집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사를 나가도록 협상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제 집행이 있으니까 나는 강행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요. 집을 훼손하고 이분이 나가셨을 때 우리가 이분한테 재물손괴죄나 이런 것들을 묻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분은 돈이 없어서 경매로 자기 집이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잔금 납부 전까지 집안 내부를 못 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야 집안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안 내부가 훼손이 된 걸 그때서야 발견을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이제 법원은 그 돈으로 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 즉 채권자들한테 이제 배당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배당이 이루어지는 날을 배당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잔금 납부하고 우리의 돈으로 배당을 하는 그 배당 기일, 요 사이에 우리가 요 배당금에 대해서 좀 우리한테도 돌려달라. 조금 우리 거 보전을 해줘라.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무에선 사실상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안이 훼손된 정도를 어떻게 비용으로 산출할 거며 채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즉, 낙찰자가 떠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잔금을 납부했다면 사실상 이제부터는 낙찰자가 조금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최후의 방법으로 집안을 훼손시킨 점유자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를 우리가 적용해서 그 손괴죄에 의한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미 망해버린 사람한테 돈을 또 받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이렇게 절차를 알아두시고 각 절차별로 어떤 식으로 집안이 훼손됐을 때 매각 불허가 신청 혹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는 건 두시되 가장 중요한 건요. 낙찰받고 점유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낙찰 이후에 이 점유자가 이사를 잘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경매의 전체적인 절차와 각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잔금 전에 집안 내부를 최대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낙찰 전에 점유자를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셔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한테 1대1로 카카오톡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저에게 카카오톡 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